디지털 광고 생태계에 대해 귀여운 아기 돼지 꿀꿀이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꿀꿀이는 꿀들이와 연인이 되고 나서 친구들에게도 연애 상담가로 유명해졌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애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하자 꿀꿀이는 집 앞마당에 일일 연애 상담소를 열기로 했죠. 하지만 친구들이 상담을 기다리며 지루해할까 걱정이 된 꿀꿀이는 꿀돌이와 꿀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꿀돌이와 꿀돌이의 동생 꿀미니는 친구들이 기다리는 동안 맛있는 음료를 팔자 라는 멋진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꿀꿀이의 집 앞마당은 상담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모이는 한정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꿀돌이와 꿀미니 중 한 명만 장사를 할 수 있었죠. 꿀꿀이는 바로 SSP 역할을 했어요. SSP는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꿀꿀이의 앞마당처럼 제한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자 친구들이 좋아할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 꿀돌이와 꿀미니는 전략을 세웠어요. 꿀돌이는 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준비하며 이 더위에 주스 한 잔이면 친구들이 더 좋아하겠지? 하고 생각했죠. 반면 꿀미니는 따뜻한 음료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며 달콤한 핫초코가 더 매력적일 거라고 판단했어요. 이렇게 DSP 역할을 하는 꿀돌이와 꿀미니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날씨를 고려해 최적의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꿀돌이와 꿀미니는 친구들이 좋아할 음료를 정할 때 평소 친구들의 취향과 날씨 정보를 기록한 노트를 참고했어요. 이 정보는 마치 DMP처럼 친구들의 취향과 날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되어 고객 이해에 도움을 주었죠. 덕분에 꿀돌이는 자신이 준비한 오렌지 주스가 인기를 끌 거라 확신했답니다. 드디어 꿀꿀이가 장살 사람을 정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꿀돌이와 꿀미니는 마치 RTV처럼 꿀꿀이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시하며 입찰 경쟁을 펼쳤죠. 꿀돌이는 나는 오렌지 주스 한 잔마다 캐러멜 2개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꿀꿀이에게도 캐러멜 10개를 줄게. 라며 자신있게 제안했어요. 반면 꿀미니는 나는 핫초코에 캐러멜 1개씩만 받을게. 그리고 꿀꿀이에게 캐러멜 3개만 줄 수 있어. 라며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답니다. 결국 꿀꿀이는 꿀돌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렌지 주스를 판매할 기회를 주었고 꿀미니는 꿀돌이를 도와주기로 했죠. 이렇게 RTV 시스템처럼 실시간으로 경쟁하며 최선을 다해 제안을 준비했던 꿀돌이와 꿀미니 덕분에 친구들은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즐겁게 기다릴 수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꿀꿀이의 일일 연애 상담소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어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SSP, DSP, DMP, RTV는 디지털 광고에서 중요한 시스템들입니다. 이번에는 이 개념들을 가상의 금융 서비스 앱인 퉁퉁페이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퉁퉁페이의 운영진은 퉁퉁페이의 사용자 수와 인기가 높아지면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앱 내 다양한 위치에 광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주를 직접 찾아 광고 공간을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SSP입니다. SSP는 퉁퉁페이와 같이 광고 공간을 가지고 있는 퍼블리셔가 광고 공간을 보다 쉽게 광고주들에게 노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퉁퉁페이는 SSP의 광고 공간을 등록하고 이를 본 여러 광고주가 이 공간에 광고를 실을지 결정하고 얼마의 공간을 구매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SSP는 이렇게 광고 공간을 사고 파는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DSP는 광고주가 특정 타겟층에게 광고를 효율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A 자동차 브랜드의 광고주가 30대 남성 금융에 관심 있는 사용자라는 타겟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DSP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광고 공간을 찾다가 퉁퉁페이를 발견하게 되고 이곳에 광고를 노출하기로 결정합니다. DSP 덕분에 광고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원하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퉁퉁페이의 광고 공간이라도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공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대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용자가 퉁퉁페이를 이용 중이라면 이 광고 공간은 A 자동차 브랜드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A 자동차 브랜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 공간에 광고를 노출하고 싶어 하겠죠. 반면 20대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가 이용 중인 광고 공간은 A 자동차 브랜드에게 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 자동차 브랜드는 적은 비용만 지불하고 싶어 하거나 광고를 아예 노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 공간은 오히려 화장품 광고주에게 더 적합한 광고 공간이 될 수 있죠. 이처럼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관심사와 행동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MP는 광고 타겟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DMP는 DSP와 협력하여 더욱 정밀한 타겟 설정이 가능하게 해주며 퉁퉁페이와 광고주가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 자동차 브랜드에게 매력적인 퉁퉁페이의 광고 공간은 B 자동차 게임 브랜드나 C 자동차 수리 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광고주들 간의 경쟁이 생기는데 각 광고주가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입찰가를 제시하며 실시간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RTV는 광고 공간을 실시간으로 입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RTB의 핵심은 입찰이 사용자에게 콘텐츠가 노출되기 전 불과 100ms 이내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고주는 신속하게 타겟층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고 사용자 역시 실시간으로 자신에게 맞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RTB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DSP가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인터넷 광고는 단순히 배너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맞춤형 광고의 필요성이 커졌고 SSP, DSP, DMP, RTB 같은 시스템들이 등장하면서 광고 매매가 자동화되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은 약 6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로 인해 서드파티 데이터 수집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자사 웹사이트나 앱에서 수집한 퍼스트파티 데이터나 제로파티 데이터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컨텍스트 기반 광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보는 콘텐츠의 맥락을 분석해 관리성 높은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기사를 읽고 있는 사람에게 스포츠 용품 광고를 보여주는 식으로 사용자의 행동 대신 페이지 내용에 맞춘 광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도 필요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클린룸 같은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와 앱 추정 투명성 같은 기술을 통해 디지털 광고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마케팅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광고는 AI와 머신러닝 기술 덕분에 점점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마케팅 효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AR과 VR 같은 기술로 더욱 몰입감 있는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광고는 SSP, DSP, DMP, RTB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작동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광고 업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앞으로 디지털 광고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